9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낮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내려갑니다. 진짜 가을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태풍 끄라토는 주 후반에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연휴 날씨와 태풍 전망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요즘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좀 찬바람도 불고 쌀쌀한데 낮에는 여전히 덥거든요. 네. 어제는 제주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이렇게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멈췄던 제주의 열대야도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28일에서 29일로 넘어가는 주말에 밤사이 제주 성산의 최저 기온이 25도에 그치면서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곳곳에서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서울이 29도까지 오를 걸로 지금 예보가 됐고 이 전북 순창의 경우는 30도를 넘었고요. 전남 완도도 30도를 넘어서 지금 곳곳에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5도가량 높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좀 집중되고 있어요.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 동쪽에서 부는 바람, 즉 동풍이 이 수변한 특성을 갖고 우리나라 서쪽으로 이렇게 향해 불게 되는데 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굉장히 이제 고온 건조해지는 특성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서쪽에 좀 열기가 전달이 되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오르는 이런 승온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도 서쪽 중심으로 30도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을이 왔나 싶다가도 옷을 입을 때 긴 소매보다는 반소매 좀 손이 가곤 했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더운 거 오늘까지만 버티면 되고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고요. 이제 반소매 말고 긴 소매 입을 때가 드디어 온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는 날씨가 급변해서요. 정말 긴 소매 차림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우선 내일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중부의 경우에는 이른 새벽부터 비가 좀 시작이 되고 남부의 경우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고 한 최대 10mm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급강하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28도에서 29도 선을 보였다가 정말 전날보다 기온이 7도가량 크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특히나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굉장히 쌀쌀하게 좀 느껴질 수 있겠고요. 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로는 정말 낮 기온이 20도 안팎에 그쳐서 굉장히 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남부의 경우에는 25도 안팎으로도 내려가면서 날이 다소 선선해졌음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이 모레의 경우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까지 내려갑니다. 강원 영서 내륙으로는 10도 이하로 떨어져서 뭐 서리가 관측될 수도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 즉 내일부터, 즉 이번 주 연휴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 아침 기온이 한 9도에서 21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낮 기온이 19도에서 27도 정도로 예년과 좀 비슷하면서 살짝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일에는 또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걸로 지금 예보가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개천절인 3일에는 기온이 또 크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를 밑돌 걸로 예상이 돼서 3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통상 우리가 정서적으로 9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 찾아왔다고 느끼는데 이번에는 정말 늦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을이 맞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상학적으로 가을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기상학적인 가을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을 그 가을의 시작으로 봅니다. 통상 이제 평년적으로 봤을 때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즉 평년 최근 30년간은 보통 가을이 한 9월 26일에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9월의 말을 향해 가는데도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니까 가을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죠. 네. 즉 평년보다도 올해는 가을이 더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번 주부터는 낮 기온이 좀 더 내려가고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느끼게끔 기온이 좀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한 10월 초순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가을이 좀 시작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 생각하시고 내일도 옷 얇게 입으시면 내일은 춥습니다. 내일은 꼭 긴팔 입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풍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태풍 끄라톤이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고 또 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태풍 끄라톤이 지금 필리핀 북쪽 620km 부근 해상에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력이 좀 많이 강해진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태풍의 강도가 중형에서 강으로 좀 바뀌었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또 다시 매우 강한 태풍으로 굉장히 몸집을 크게 불렸거든요. 네. 그래서 중심 풍속이 초속 47m로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해서 필리핀 북쪽 해상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경로를 택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강풍 반경이라고 하죠.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중형급으로 360km 정도인데요. 지금 중심 기압이 한 940헥토파스칼로 낮아서 이 정도는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태풍의 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한 초속 44m에서 53m일 때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때는 사람이나 돌이 날아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는 태풍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여겨봐야 할 게 태풍이 이동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네. 시속 5km 정도로 사람이 걷는 수준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그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30도 안팎으로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이 태풍이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나면서 자신의 연료가 되는 수증기를 마음껏 공급받으면서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해수면 온도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굉장히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태풍이 강한 힘을 성장하면서 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경로대로라면은 정말 대만 남쪽 부근 해상에 도달할 때까지, 즉 10월 2일까지 태풍은 강한 힘을 갖고 북상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태풍이 이렇게 강해진 태풍이 과연 한반도에 올 것인가, 온다면 언제 올 것인가가 지금 관심인데 네. 징검다리 연휴, 이번 징검다리 연휴에 한반도를 향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태풍이 이게 북서진을 하고 있는데 2일에서 3일 때 방향을 약간 트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즉 북서진하다가 북동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살짝 틀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5일에는 대만 북동쪽 340km 해상까지 도달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제주도 먼바다까지 접근하는 것이라서 주 후반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점차 한반도로 접근을 하면서 이 태풍이 끌어올리는 수증기 때문에 우리나라 남쪽까지 내려온 찬 공기와 부딪히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고요. 태풍의 영향이 커질수록, 즉 예상 경로대로 움직이고 한반도까지 북상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비를 뿌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3일에서 4일에는 제주와 남부 동해안으로 이미 비 예보가 잡혀 있는데 태풍의 영향이 커진다면 비의 양도 굉장히 많아지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면서 힘은 다소 약해질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붕을 날아가게 할 정도의 위력을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이 태풍의 진로에 대해서는 변수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또 이 변수가 한반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끄라톤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에 발생했을 때부터 전 세계에서 날씨를 예측하는 수치 모델들도 처음부터 굉장히 좀 상이하게 갈릴 정도로 이 끄라톤 경로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우선 지금 북동쪽으로 북동진하면서 방향을 틀기 전에 더 서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 남부 쪽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적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렇게 대만 남쪽을 스치듯이 더 서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대만의 여러 지형들과 부딪히면서 태풍의 힘이 굉장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장애물이 없을 때 큰 힘을 받고 더 몸집을 키우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산맥들과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힘을 굉장히 잃게 돼서 이럴 경우에는 서쪽으로 중국 남부를 향하면서 힘도 잃게 되는 이런 하나의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 지금 예상대로 경로를 계속 틀어서 한반도 대만 남쪽, 동쪽을 스치듯이 올라가는 그 경향을 택할 경우에는요. 이 태풍의 상층에서 부는 강한 바람과 얼마나 빨리 또 얼마나 가깝게 만나느냐가 또 변수가
변수가 됩니다. 즉 상층에 있는 기압골을 빨리 받아서 태풍이 그 힘을 받아서 한반도로 더 빠르게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태풍 속도가 더 빨라지는 이런 경향을 좀 보이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상층의 바람을 따라서 C자형 커브를 돌면서 한반도를 향하거나 일본을 향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람을 빠르게 타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만 쪽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은 좀 더 희박해지고 이때 계속 힘을 잃거나 중국에 있는 고기압의 힘에 이끌려서 중국 쪽으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이제 북이 30도를 지나지 못하고 열대저압으로 약화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태풍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북상을 하면서 힘을 잃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필리핀과 대만의 해수면 온도보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수면 온도는 그 정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물론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도 평년보다 2도가량 높지만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그 정도의 열 용량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태풍이 힘을 잃고 북이 30도를 지나지 못하고 열대저압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렇게 되더라도 좀 위험한 거는 우리 14호 태풍 플라사는 좀 기억하실 겁니다. 열대저압으로 약화됐지만 갑자기 방향을 급선회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대저기압으로 약화해도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이끌려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변수가 제가 말씀드린 것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고 계속해서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다만 기상청에서 예측한 경로는 한반도를 향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대비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보통 가을 태풍이 오히려 여름보다 더 강력해서 위험하다고들 하잖아요. 이 태풍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10월 태풍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10월 태풍들은 어떤 게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관측사상 가장 늦었던 10월 태풍은요, 1998년에 제브가 있습니다. 10월 11일에 발생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10월 16일에서 18일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때 한반도를 약간 스치면서 큰 피해를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피해를 줬던 거는 2016년 10월에 만들어졌던 차바를 줄 수 있습니다. 중심 풍속이 초속 47m로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었고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줬던 2003년에 매미 다음으로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될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를 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가을 태풍이 무서운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주변 해수 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름 내내 달궈진 바닷물이 최고조에 이르는 기간이 9월에서 10월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태풍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또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폭염을 일으켰던 이 북태평양 고기압,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도 가을에 들어서면서 좀 수축하면서 힘을 잃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오는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는, 즉 태풍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통상 여름보다도 가을 태풍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통상 여름에 태풍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 8월에 태풍이 8개 발생했고 9월에는 지금 8개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름에 우리나라에 태풍을 줬던 거는 종다리와 산산 2개가 유일한데요. 2개밖에 없는데요. 지금 9월에는 지금 8개가 발생했고 그 동안은 이 폭염 고기압들, 즉 우리나라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 하층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견고하게 자리하면서 이 태풍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찬 공기도 많이 내려오고 이 고기압의 세력이 많이 수축이 되면서 물러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끄라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굉장히 위험한 가을 태풍으로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끄라톤의 경로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하경 기상과학 전문 기자와 연휴 날씨와 태풍 끄라톤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